안녕하세요. 명상 ABC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기 쉬운 생활 명상에 대해서 돌아볼 테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명상이란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끌어갈 저는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 이용태 교수입니다. 네, 오늘 명상이란 공부해보고요.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 기본자세, 명상 ABC, 명상의 효과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기후변화, 코로나, AI, 빅데이터, 거기다가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새로운 언어들로 우리들 주위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 세계 또한 번뇌, 망상과 복잡함 속에서 갈 길을 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시나무 1988년 4월이었죠. 네, 시인과 총장의 3집 숲의 타이틀곡, 하덕규 씨의 작사 작곡. 저는 이 가사 말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라는 착각이 빚어낸 우리들의 내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 생각이 나라는 내가 만들어낸 허상, 바램, 어둠 이런 것들이 나를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를 찾는 주위 사람들에게조차 결국 상처를 주게 되죠. 고집멸, 알아차리고 내리고 비움을 통해 본래의 모습, 영원한 공간을 찾으실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선업, 선복, 악업, 악보. 내가 평온해져야 내 이웃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더 이상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갈망에 시달리지 말고 실제하는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으로 평온과 행복을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한문을 보면 눈 감을 명 생각할 상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가지 뜻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잠재울 명, 생각을 잠재운다라는 뜻으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론적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겠지만 생각을 잠재운다라는 뜻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명상은 오늘날 미국에서부터 역수입되어 들어온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마인드풀니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상의 대부분은 2500년 이상의 불교 수행을 통해서 정립된, 적축된 그러한 수행법을 토대로 해서 종교적 색채를 제거하고 호흡 관찰과 알아차림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는 수행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잠브람 스님, 호주 펄스 지역 쪽에서 명상 수행과 불교 대중화를 이끌고 계시는 분인데요. 영국 케임브리지 물리학
학도 출신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명상을 단 하나의 영어 단어로 정리하십니다. relax, 네, 평안하게라는 뜻 하나만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의 하루 1분 마음 챙김이라는 책에서 보면 명상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위한 수행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고요하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상에 임함에 있어 어떤 결과를 구하려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진흙수렁으로 빨려들 뿐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침묵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명상의 체험은 서서히 그리고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날 부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 미국 실리콘밸리 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많은 ICT 리더들이 명상과 연관지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여러 리더, 경영자들은 왜 명상을 찾았을까요? 명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얻은 것은 적게는 마음의 행복, 그리고 경영 철학 측면에서는 새로운 창조, 창의력의 원동력을 명상에서부터 구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명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몸 만들기를 위해서 피트니스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듯 명상 또한 마음의 운동이다. 어쩌면 몸보다 매일 마음 운동에 더 충실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명상을 마음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명상에 상당히 오랜 시간 심취해 계셨던 분이고 명상 그 중에서도 불교 선종의 가르침을 경영 철학으로 연결했던 분이죠. 이분의 명상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다 보면 미묘한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행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명상을 하는가요? 왜 명상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복이란 괴로움이 없는 상태, 불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결국 그 행복, 불행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행하고 행복하고는 스스로의 갈망, 기대에 따라서 갈망, 기대로 인해서 집착하게 되고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통, 스트레스로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어서 내놓은 저서
호모 데우스에서는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죠. 네. 과거에 우리가 고통받았던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에서부터 인간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어쩌면 과거보다도 더 건강하고 부유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신의 영역에 가까운 모습들을 그려낼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어느 포럼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왔던 바로 직후에 나왔던 포럼에서 인터뷰 내용이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우리 내면의 악, 탐진치, 바로 이 부분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챕터를 메디테이션, 명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유발 하라리 또한 명상을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 어떤 특별한 경험에 도달하는 수단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데 있다. 숨을 한번 쉬는 동안 자신을 진정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 또한 관찰할 수 있다. 바로 알아차림에 대한 힘, 거기에 명상의 요체가 있다라는 표현을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명상이란 우리가 매 순간 마주치는, 매 순간 만나게 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가만히 멈추고 내려놓다가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죠. 분노가 아니고 평온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어느 순간 이성적인, 합리적인 지혜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종국적으로는 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우주와 세계의 본성,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이 1단계에서 찾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행복이죠. 네,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 행복을 찾는 이 노력들, 이 운동이 명상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행복이란 어떤 면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집착이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 위해, 미련, 이런 것들로 결과지을 수밖에 없어지겠죠. 우리가 꿈꾸는 꿈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어떤 목표라는 것, 기대라는 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네, 대부분 우리가 꿈꾸는 기대들은 이루어질 확률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 주어진 결과가 가능성이 낮은 쪽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만든 이 헛된 기대로 인해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에 대한 고통을 스스로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네. 반면에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내면들로 마음속을 채우고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네. 매 순간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집착이라는 문제점은 나라는 에고라는 그 분별심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분별심을 버리면 집착과 원망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행복, 마음의 평화를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신경과학자들은 많은 연구와 실험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에고란 것은 허상이다. 이 에고는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이 착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들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잠재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행섭인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성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은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우리의 잠재의식인데도 우리들은 의식적인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유의지라기보다는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사고가 만들어낸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의식 세계에 대해서만 지금 당장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긴 안목에서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을 축적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무의식 쪽에 쌓이도록 하면 필요한 순간 그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업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 순간 우리가 마주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반응을 통한 후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또 다른 아픔을 가져가기보다는 어떠한 대상을 마주쳤을 때 멈추고 일단은 올라오는 화를 그대로 표출하기보다는 멈추고 가라앉힌 상태에서 열린 자세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야 될 길이 그 다음 방향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무명으로 인한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결과짓게 되고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결국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작게는 여러분들, 우리들 다들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던 화났을 때 이메일 보내지 말기, 화났을 때 바로 전화해서 컴플레인 하지 않기, 화났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대부분 몇 시간 후 저녁 되면 후회하기 마련이라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것을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엇이니 즉각적인 반응이 일으킨 과오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 형성을 통하고 무의식적인 리액트 반응보다는 리스판드 멈추고 돌아보고 합리적인 판단이 끌어낸 행동, 리스판드를 형성하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집 모습입니다. 저희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되게 되면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좋은 습관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반응보다는 의식적인 행위로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지만 무의식 또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들 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된다. 나쁜 습관들을 제거를 하고 좋은 습관들을 축적함을 통해서 긴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좋은 결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이웃을 배려하는 너와 나에 대한 분별심을 내려놓는 그런 장기적인 수행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명상이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죠. 몸이 기억하는 건강한 습관 형성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평온하고 건전하게 되죠. 두 번째,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고, 세 번째, 종국적으로 본질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몸, 마음, 영성,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 몸과 마음의 소통, 이웃과 자연과의 소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마지못해 하는 일보다는 돈을 위한 일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일, 이러한 현실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직업이라는 돈과 연관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나누는 봉사 또는 끊임없이 배움을 통한 활동, 일, 봉사, 배움이라는 이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 이 활동은 결국 몸의 움직임을 가지고 오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체에 있는 심혈류, 뇌파, 호르몬, 면역, 뇌활성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심신일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서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는 멈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 실참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분 명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자리에 앉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크게 3번 깊은 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깊은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 들입니다. 자, 이제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려 하거나 호흡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코앞을 들어오고 나가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들숨, 날숨. 숨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가슴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느낌 또는 아랫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잡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생각에 끌려들지 마시고 생각에 관여하려도 마시고 다시 호흡으로만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어오는 호흡을 따라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돌아나가는 호흡을 따라 삶의 기적을 가능케 해준 모든 인연들의 감사와 사랑으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점점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감미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이제 서서히 눈을 뜨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나를 위해 항상 바쁘게 일해준 내 몸, 이제 감사의 뜻으로 손과 발을 주물러 주고 평안한 행복한 하루를 맞을 채비를 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앉는 방법, 명상 ABC, 그리고 명상의 효과, 생활 명상의 순으로 계속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제가 이 시간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